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갭상승을 많이 할 건데 이 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갭을 많이 띄우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웨이 상승을 위한 갭상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팔아먹기 위한 갭상승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라 했는데 원웨이 상승을 위한 강한 상승을 위한 갭 상승이었음이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밝혀졌습니다. 물론 어젯밤에도 리플을 좀 남겨놓긴 했어요. 밤 11시쯤에 리플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 상승을 위한 갭 상승으로 판정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답글은 남겨놨습니다. 자, 하여튼간 어젯밤에 그래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7% 정도 오르고 S&P가 0.6% 정도 올랐는데 사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참 그래요. 뭔가를 꾹꾹꾹 참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책 몇 권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중요한 자리들, 정고점이라든가 신고가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를 갭으로 강하게 넘어가면 원웨이 상승, 강하게 탄력적으로 오르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달릴 수 있거든요. 달릴 수 있는데 달리지 않고 그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뛰어가야 될 때 뛰는 것보다도 천천히 걸어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게 사실 더 좋긴 합니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게 오히려 더 쥐약이 될 수도 있죠. 천천히 걸어가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확 뛰어가지고 체력을 빼버리면은 금방 꺾여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뛸 수 있는 자리에서도 뛰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변동성을 안 주고 급등할 수 있는데 급등을 안 하고 맨날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물론 이건 이제 그 단순히 차트 이야기에서 전고점 넘어가면 신고가 쓰면은 축포를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도 한국 주식시장 비슷하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에는 조건들이 또 몇 가지 좀 안 맞는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이렇게 한국장 HTS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당장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베이시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냥 강한 상승장, 원웨이 상승장에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백워데이션인 경우는 본 적이 저는 없다고 저는 다 본 적이 없거든요. 원웨이장이거나 강한 상승장이 나오려면 선물이 현물보다 훨씬 강해갖고 선물이 막 현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백워데이션이 특징입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한국도 강하죠. 오늘 한국도 아무튼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베이시스는 마이너스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S&P인데 어젯밤에 가만히 보면은 하루 종일 백워데이션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한 10포인트 정도 선물이 더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백워데이션인데다가 선물하고 현물하고 이렇게 좀 가격 차이도 여전히 좀 많이 나고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원웨이 상승을 좀 강한 급등을 가로막는 그런 기술적인 주식시장 내부의 요인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눈에 띄는 건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갭 상승한 이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줘서 아무튼 상승폭을 유지해줬고 당연히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 현물 지수가 훨씬 강했습니다. 현물이 선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간 보면은 이건 S&P 현물 지수입니다. 그죠? S&P 현물은 보시면은 어젯밤에 갭 상승으로 어디 넘어갔나요? 갭 상승으로 바로 전고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원웨이 상승. 하루에 어젯밤에 0.5% 올랐는데 0.5%가 아니고 1%, 1.5%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였다고요.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선물 지수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물 지수는 어젯밤에 전고점이 여기 있다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전고점은 여기인데 아무튼 중요한 저항은 여기 4255 정도 자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물은 이미 전고점 돌파한 척 하고 강하게 가고 있는데 선물이 못 받쳐주더라고요. 선물이 전고점 여기 4255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뭐 조금 더 힘겨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현물은 머리 위에 저항이 없는데 선물은 머리 위에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강하게 탄력적으로 상승은 어렵겠구나. 근데 그렇다고 꺾이지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4255 정도 자리에 원래 맞으면은 움찔하면서 한 번쯤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4255에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버티더라고요. 현물이 주식 현물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4255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이게 저항이다 팔아먹자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질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저항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오르진 못할 거고, 선물이 계속 더 올라가야 현물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 뭔 놈이 뭐가 탁 막히니까 이제 어쨌든 좀 정체된 모습은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장은 어젯밤 보니까 뭐 정체돼가지고 많이 오르진 못하더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S&P도 이제 조만간 어쨌든 이걸 이제 돌파한 차가 예정이니까 조만간 이제 뭐 하여튼 그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시간 문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이제 정고점이고 뭐고 다 돌파한 차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뭐 지금까지 흐름들이 어떤 뭐 바로 변동성을 주기엔 힘이 모자랐다. 근데 뭐 긴축 쇼크가 어쩌면은 그 긴축 쇼크가 아래쪽으로 살짝 눌림을 줬잖아요. 긴축 쇼크로 인해서 S&P나 뭐 코스피나 이런 눌림을 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탄력적으로 더 튀어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시세의 끝은 급등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조용히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언젠간 하여튼 급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미국이 좀 강하게 올랐는데, 뭐 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막 폭등을 하고 그러진 못했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강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변동성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아무튼 변동성이 조금씩 좀 끌려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더라고요. 이건 UVXY인데, UVXY 보시면 약간 좀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게, 어젯밤에 S&P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봉은 일봉은 양봉이었잖아요. 양봉인데 UVXY 같은 이런 변동성도 장중에 이젠 더 이상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올라오더라. 아마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0.3%, 0.5%라도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UVXY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또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죽지 않고 일단 개겼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며칠 나타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은 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겠고 변동성도 이렇게 슥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튼 뭐 봐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미국 시장의 모습을 봐서는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상 이거 조용히 끝나진 않겠다. 이거 보니까 급등을 한번 봐야 끝날 시장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긴 하는데요. 뭐 제 판단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간 그래요. 뭐 물론 여기서 뭐 갑자기 장대음봉 맞으면서 어쨌든 뭐 다시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좀 모르는 일이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은 오버슈팅을 봐야 이런 애매한 것들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어젯밤 보면서 좀 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젯밤 아무튼 그래서 미국장도 그래요. 이 둥근 천장형의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뭐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천장이 아니잖아요. 고점 높아지면 둥근 천장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S&P도 S&P 선물도 그렇고 이까지 올라오면 둥근 천장형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꺾였어야지, 이미 어젯밤에 이까지 올라온 이상은 일단 둥근 천장형 가능성은 일단 사라진 것 같습니다. 둥근 천장형이 아니라면 이제 뭐 뾰족한 천장, 일반적인 어떤 변동성을 동반한 건 뾰족한 천장을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끝을 봐야 끝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안정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거 미국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지도 눈치 보면서 더 올라가야지 하면서 차근차근 좀 더 올라가고 있고, 안전자산들, 뭐 위험자산들 이런 것들 서로 뭐 여기 어딘가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뭐 1130원에서 뭐 한 대충 37원 요 정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어젯밤에 미국 오르고 급등할 분위기가 나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슬슬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봐야 되겠죠.
일주일간 지금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해집니다. 이제 위로 가면 변동성 많이 터지고 아래로 가면 변동성 많이 터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급등이 지금 이제 달러 선물 차트로 보면 여기가 갭으로 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쇼크를 어느 정도 차분하게 좀 극복을 했거든요. 긴축 쇼크로 인한 그런 애매한 부분을 다 극복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긴축 쇼크에 대한 그 급격한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해결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죠.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냄새가 좀 솔솔 풍겨지고 있습니다. 양봉 나오고 다음날 바로 탄력적으로 갈 거면 가졌어야 되는데 다시 음봉 맞으면서 되돌렸고, 그리고 지금 다시 1130원을 살살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애매한 부분을 처리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주식시장도 엄청 강하고 일단 아무튼 뭐 더 지금 주식시장은 둥근 천장형이 아니고 끝을 보겠다라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원달러 환율도 아마 여기 있는 이 애매한 부분을 소화로 내려오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지 안 올지는 일단 뭐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뭐 미국 많이 올랐고 뭐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 인프라 지출한 타결 소식 등의 상승이라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인프라 지출한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아마 미국은 일단 갭상승 출발하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인프라 지출한 때문에 뭐 어제 주식시장이 올랐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어제 많이 올랐는데 재료를 찾아보니까 인프라 지출한 타결도 있었네. 아, 이게 주식시장이 안 빠지게 좀 도와주는 재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인프라 투자한 또 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제 뭐 각종 연은 총재들의 립 서비스들은 좀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직 금리 인상할 때 아니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 뉴욕 연은 총재, 댈러스 연은 총재도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테이퍼링도 좀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이런 점도 이것도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인플레 위험에 통화정책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뭐 미국 경제 현재 뭐 매우 좋은 상태, 뭐 특별히 뭐 틀린 말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올해 4분기 인플레 압력 완화?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자꾸 인플레가 뭐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긴축 쇼크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나와갖고 다시 일시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보였는데요. 하여튼 좀 의심스럽습니다. 국제유가만 봐도 인플레이션의 큰 목을 차지하는 국제유가만 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재밌는 세상이에요. 금리는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아마 금리도 지금 방향성 없을 것 같네요. 근데 금리는 이렇게 되면 이거 더 빠지겠다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어제 금리에 관한 뭐 특별한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봐서 일단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자꾸 빠지지 않고 버티고 올라오고 있네요. 예. 아마 이 자리 지금 뭐 3거래일 4거래일째 버티고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한 차가면 또 금리 위로 또 위로 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있네요. 인플레이션 완화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6월 FOMC 이후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금리는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가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요. 글쎄요, 뭐 눈앞으로 다가온 테이퍼링 우려 때문일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금리는 일단 안 빠지고 개기고 있습니다. 장기물 금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일단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아무튼 이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강했으니까 갭상승이거든요. 갭상승 출발해서 볼린저밴드 쬐어요. 이제 원웨이 상승 가능합니다. 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날아가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차분히 그 변동성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까지 온 이상 이제 콜옵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1선 다 돌파한 척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한국도 아마 이거 오버슈팅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4번 정도 오버슈팅 도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응하기 좀 쉬운 카드를 시장에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이 모습대로라면 일단은 오버슈팅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돼야 여기서부터 언제냐, 4월 달부터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4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 시장이 결과적으로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이거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버슈팅이 지금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백어데이션이라든지 오늘은 그래도 수급이나 이런 건 좀 정상적으로 좀 괜찮네요. 오늘은 뭐 백어데이션인 거 하나 빼고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조건들이 나쁘지 않네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르는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 오르는 게 지수 상승엔 차라리 하여튼 낫다고 보긴 보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백날 움직여봐야 삼성전자 한 종목 움직이는 것만큼 선물 상승에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힘이 빠지면서 이 돈들이 삼성전자로 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아무튼 보니까 급등이 하여튼 오늘 당장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 나오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또 째고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 나오면 여러분들 주봉상으로도 그래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오버슈팅 랠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추종해갖고 상승도 빨아먹고 하락도 빨아먹고 하는 건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상승 쪽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튼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 위에서 이제 어떤 변곡을 노리는 플레이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기서 긴축 쇼크 6월 21일 날부터 해서 지금 텀벙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갭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오버슈팅 주면은 최소한 여기 있는 이 430까지는 아마 재차 다시 확인할 거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어딘가에 슈팅을 주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430까지 밀리고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뭐를 하긴 좀 애매하고, 모르죠. 여기서 갑자기 꺾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또 2, 3거래일 정도, 워낙 기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꺾이더라도 2, 3거래일 정도 확인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당장은 상승 추종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딱히, 그죠? 딱히 바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당연히 주식시장 강하니까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갭 좀 메꾸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가파르긴 했어요. 그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까지 올랐던 게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까지 올랐던 거가 의미가 있긴 한데요. 241선 넘어갔었다는 게 의미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단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여기 있는 이 갭, 원달러 환율에 뚫려 있는 갭을 메꿀 것 같긴 하고요. 그죠? 이런 모습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시장이 당장 변동성을 폭발시킬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변동성 폭발로 결과적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 또 다시 오랫동안 길을 모으고 있죠. 6월 1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14, 15 부근에서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오버슈팅으로 가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